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루 종일 홍장원 차장의 네.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열리고 있거든요. 예. 국회에서 이제 내란 관련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청문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이죠. 예.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내용 예. 이것들을 좀 증언을 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 같은 경우는 어제 헌재에 출석을 해서도 기존에 나왔었던 증언들을 전부 이제 부인하는 그렇죠.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은 물론이고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김용현 전 장관의 기소장에 적시된 내용이라든지 혹은 그 각 군의 사령관들의 증언들 예.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홍장원 전 1차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당시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있었던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된 내용을 상당히 상세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 물론 그 내용들은 대부분 이미 보도가 됐거나 예. 혹은 이제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일이긴 한데 시간과 내용까지도 좀 상세하게 증언을 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저녁이죠. 밤에 자신의 보좌관한테 연락이 와서 대통령이 전화를 하라고 지시를 하신다. 예. 이렇게 얘기를 듣고 곧바로 오후 8시 22분쯤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고요. 그랬더니 한두 시간 뒤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까 대기하라. 이렇게 예.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그 대기하라는 건 이제 아마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에 별도 지시를 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이 국정원 청사로 복귀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오후 10시 23분쯤에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그걸 예. TV로 봤고요. 그러고 나서 한 30분쯤 지나서 10시 53분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홍장원 전 차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상당히 좀 격앙된 목소리로 예. 발표한 거 확인했지라고 한 뒤에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는 예. 그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아무래도 이제 국정원 차장이다 보니까 아마 그 관련된 그 간첩 관련된 그러니까요. 인원들 이런 걸로 이제 예. 추정을 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통화를 하고 나서 오후 11시 6분쯤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그때 이제 어떻게 된 거야라고 물어봤더니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단 국회는 경찰을 통해서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체포조가 지금 나가 있는데 체포 대상들의 소재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서 체포 대상자의 명단을 불러줬다는 거고요. 이건 이미 보도가 됐었던 예. 오원직 국회의장이라든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런 인물들을 쭉 그래서 총 한 14명 정도를 불러줬다는 거고 그걸 본인이 메모지에 이제 받아 적다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다. 미친 X구나. 예.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겉으로는 특별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여인영 전 사령관이 위치 추적 결과를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대통령의 어떤 명령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이 오늘 국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다가 예. 본인의 소신을 좀 강하게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면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닌가라는 예.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말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네. 진술이 그리고 이미 알려졌던 거지만 어제 윤석열 피의자가 전면 부인하고 네. 혹은 떠넘기고 이랬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라서요. 훨씬 더 귀에 잘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상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싹 다 잡아들여라 그러니까 간첩단 사건인 줄 알았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네 이랬던 어떤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예. 보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는 상식적인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예. 대통령이 싹 잡아들이라고 하면 본인들의 담당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대공 업무를 하는 그렇습니다. 게 당연히 생각할 수 예. 있는 지점인데 그걸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서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는데 협력해라라는 발언일 거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고요. 그걸로 해석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죠. 바로. 그리고 예. 오늘 본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 예. 직접 보고를 따로 하는 그러니까
소위 직보를 하는 정도의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예. 그런 믿음에 근거해서 아마 윤석열 피청구인도 그런 명령을 내렸을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 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그런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다는 거고요. 본인이 오늘 했었던 단호한 발언도 그런 맥락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도 들리던데 그 예. 앞에 중요치 않은 얘기인데 저는 윤 대통령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그 장면이 기억나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12월 5일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군요. 예.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국정원에서 이제 수십 년 근무했었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 텐데요.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나는 곳이 북한의 평양이고 예. 그런 일을 매일 벌이는 곳이 국정원 입장에서는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보위부가 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야말로 사실은 이 내란의 성격을 규정해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고 이걸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어떤 발언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좀 약간은 우스꽝스러웠던 장면은 여당 의원이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이라는 어떤 표현을 쓰니까 야당 의원이 그 여당 의원이 얘기한 그 얼토당토하는 말이 누구 말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말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이었다라는 예. 부분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요. 뭐 사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홍장원 전 차장이 이미 증언을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예. 아주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동안에는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에 직접 나와서 증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 회의석상에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고 나서 하는 뭐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어쨌든 국회에 나와서 생중계되고 있는 화면을 통해서 직접 증언한 거기 때문에 증언의 무게는 이제 기존의 보도들하고는 그렇습니다. 또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텐데 이미 뭐 관련 내용들은 증거 자료까지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검찰에도 이미 본인의 그 메모지를 제출했고 뭐 국회에도 이제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오늘까지도 지금 공수처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제 구인에 대해서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결국 공수처가 이제 강제 구인에 3차 구인에 실패를 하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지금 전달을 해드립니다. 예. 그런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아까 그 홍장원 차장의 그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고 있는 건데요. 조태용 국정원장. 국정원장은. 그런데 지금 이 홍장원 차장의 조태열은 외교부 장관이죠. 네, 조태열은 외교부 장관이고 조태용 국정원장. 저희가 비슷해요. 헷갈려요. 네네네. 예. 국정원장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 그러고 있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쪽지를 전달한 적이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의 발언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상목 경제부총리만 그런 쪽지를 받았던 게 아니라 그런 쪽지를 받은 사람이 여럿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계엄사령부를 만들고 포고령을 선포한 이후에는 관련 조치들을 준비했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 조치들이 각 부처별로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국회를 향해 있는 예산을 전부 차단을 하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창설을 해서 사실상 전두환 신군부의 국보위 같은 것을 운영하려고 했었던 흔적으로서 그런 명령서를 전달한 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여러 차례 본인이 그런 쪽지를 받았다라는 거를 증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윤석열 그 피청구인하고 이제 증언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한 번 더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미 기존에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관련 쪽지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국회에서의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한 번 더 확인을 한 내용인데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늘 국회 청문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대통령한테서 직접 쪽지를 받은 게 맞느냐라고 예.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질의를 했더니 맞다라고 예. 답변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달 13일에 12월 13일에는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 때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었습니다. 지난달 3일에 그러니까 개업날 밤 9시쯤에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하면서 종이 한 장을 줬다. 예. 거기에는 외교장관이 조치해야 할 간략한 몇 가지 지시사항이 들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를 지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아마도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했던 것처럼 개헌 이후에 외교부가 취해야 될 조치들이 그 안에 들어있을 예. 걸로 보이고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부터 일부 국무위원들은 계엄 관련된 내용을 직접 전달받거나 예. 직간접적으로 전달받거나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좀 면밀하게 그렇습니다. 좀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보이고 예. 그리고 추가로 다른 국무위원들은 그러면 어떤 내용의 쪽지를 전달받았을까? 그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를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소방청장한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예.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수 단전 조치 관련된 언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상황으로 추정해 봤을 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한테도 관련된 쪽지가 명령서 형태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지금의 어떤 상황으로 보면 각 장관들에게 그렇습니다. 각 장관이 관할하는 분야에 대해서 쪽지를 다 전달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업무를 담당해야 될 뭐 어떤 그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들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그렇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예. 이유 중에 하나도 오늘까지도 이제 중앙일보라든지 이런 보수 매체를 통해서 검찰의 입장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예. 검찰이 지금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국무회의 이전에 개헌 관련된 내용을 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하는 것들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예. 보도가 지난달부터 사실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과연 검찰이 그런 식으로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해서 이걸 덮는 것이 맞느냐 예. 혹은 관련된 쪽지를 지금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윤석열 피의자나 이런 쪽에 수사가 진행됐을 때 추가로 확인될 내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치사항을 그렇게 빨리 처분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특검을 거죠. 요구하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도요. 바로 그 부분 같은데요. 뭐냐하면 검찰로 수사를 넘겼을 때 윤석열 피의자 자체 사건에 대해서는 덮을 수가 없으니까 철저히 수사를 하되 네. 나머지 어떤 국무위원들이나 여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덮으려고 하지 않느냐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네네네. 그래서 특검만이 내란 사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주장이 같이 연결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 행태에 대해서 예. 여러 의문을 제기하는 이제 민주당 쪽의 관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통화를 좀 해보면 어떤 의심을 하고 예. 있느냐 하면 특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태와 연결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건데요. 내란 특검에 대해서 이제 족족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혹은 이미 올라가 있는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예. 있는데 그게 결국은 특검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검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함으로써 예.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면죄부를 검찰이 이제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아니냐. 본인 수사를 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의 안위와 특검 통과 여부를 이제 거래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하고 예. 있고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의 양태라든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어떤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의심해볼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예.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윤석열 피의자가 최상목 대행에게 쪽지를 나중에 언론 보고 알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정황들에 비춰보면 네. 완벽한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크군요. 그러니까 쪽지를 네. 다 각 장관에게 직접 다 줬다는 게 지금 여러 장관들의 증언으로 복수 체크해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나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데 예. 본인은 준 적이 없다고 하면 예. 혼자 얘기하는 쪽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게 윤석열 피의자 쪽의 이제 주장인데 예. 그것도 역시 이미 기소된 다른 사령관들은 내가 명령을 받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네. 그리고요. 그 주요 인물 중에 하나 이상민 전 장관이요. 네.
오늘도 선서 거부하고 증언 안 하고 뭐 이런 식이었죠, 계속. 그렇습니다. 예. 기존의 태도하고 조금 달라진 게 예. 있다면 증언을 거부한다라는 얘기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예. 기존에는 이제 본인의 입장을 상당히 좀 강하게 피력하는 모습들도 종종 보였었는데 예.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증언을 안 한다라는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허석곤 소방청장의 진술로 이제 확인이 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협조 지시 이 관련된 내용을 야당 의원들이 많이 제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력하게 예. 계엄을 사실상 적극 지휘한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몰아붙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하는 태도로 임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직접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증인의 증언 거부의 사유를 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진실을 말하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 같고 거짓을 말하면 위증일 것 같아서 거부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소법 148조가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오늘의 이 증언 거부 자체가 이상민 증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술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끝까지 내란 속의 윤석열의 오른팔로 남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민 증인?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방청장 때문에 꼬리 잡히지만 않았어도 거짓말 그 자리에 앉아서 뻔뻔하게 하고 계셨겠죠. 지금처럼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의 이상민 장관의 이 비겁한 역사 죄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오늘 출석한 다른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할 때도 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증인 선서 자체를 좀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이러지 않았나요? 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그랬었고요. 최상병 사망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 예. 그때도 이제 관련자들 중에서 특히 혐의를 강하게 받고 있는 뭐 임성근 사단장이나 뭐 이런 인물들 같은 경우는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가 있는데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혐의에 대한 의심을 좀 더 짙게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맥락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돌이켜 보니까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 증언할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 그것도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정말. 예. 네. 아직까지도 그때 만약에 이 자리에 없었다면 이런 일로 인한 증언은 없었을 텐데요. 예. 종합적으로 뭐 지난 2년 반을 돌아보면 결국 이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제 여러 이제 참사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도 제대로 조치를 못했다는 그렇습니다. 비판은 꾸준히 받았었는데 계속해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경찰력을 선하게 쥐기 위해서 자신의 이제 후배인 이상민 장관의 자리를 지켜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경호처장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까지 시키면서 어떤 모종의 목적으로 계속 데리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계엄이라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예. 이상민 전 장관도 결국 이제 계엄 상황에서 경찰이 했었던 역할들을 생각해 보면 비슷한 역할 분담이 있었지 않느냐 뭐 이런 의심을 좀 해볼 수는 있는 맥락이 있는 것이죠. 이분이 여전히 증언 거부하면서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는 얘기들 혹은 얘기를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정말. 예. 그런데요.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것은 여기만이 아니잖아요. 경호처 차장 김성훈 차장 말입니다. 네. 정말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군요. 뭐냐면 작살 얘기는 또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전에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여름 휴가를 갔을 때 예. 이건 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제 폭로한 내용인데 예. 김건희 여사가 작살로 잡은 생선이 이제 피가 잘 빠져서 회가 더 맛있다라는 예.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듣고 김성훈 대통령 경호 차장이 생선을 사온 다음에 예. 횟집에서 시장에서 생선을 사온 다음에 잠시만요. 광고 듣고 이 얘기 좀 자. 네. 박지원 박지원 하다가- 의원의 네. 그 전에 들었다는 말은 네. 작살로 잡아야 김건희 여사가 회가 더 맛있어진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김성훈 차장이 가두리를 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생선을 풀어놓고 작살로 잡는 회를 이제 대접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요 그게 예. 그러니까 자연산 횟처럼 속이고 이렇게 가두리를 쳐놓고 이런 얘기인가요 그게? 뭐 속였는지 여부는 뭐 저희가 이제 알 수는 없는데 별짓 다 하는군요. 작살로 생선을 잡는 장면을 촬영을 해서
그걸 나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보여주면서 지금 가져온 이 회가 이렇게 작살로 잡은 회입니다라고 이제 자랑을 했다고 하고 그걸 두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역시 우리 경호처가 멋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국정조사 현장에서 물어봤더니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일부라 그랬습니까?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드릴 수는 없다. 업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게 돼 있다. 이런 입장을 반복을 해서 결국 이제 사실인지 여부를 이제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건 뭐 그런 얘기 같이 들리네요. SBS 등 여러 매체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호처를 사실상 사적으로 동원해서 일종의 기쁨조 역할,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야기인데 예. 일종의 기쁨조 역할에 동원을 했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료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일종의 장기자랑을 몇 달 전부터 이제 준비시켜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기쁘게 하는 무대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이제 윤석열 부부를 찬양하는 노래를 합창하거나 예. 경례를 해서 이제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고 경호처 경호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자괴감이 드는 일이었다라는 증언들도 지금 이미 나온 바가 뭐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뭐 아까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 북한의 보위부 같은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호처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면 그거야말로 사실상 북한의 기쁨조 같은 일을 벌인 예.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좀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의 보위부도 보위부 할 일을 했지 이 기쁨조 비슷한 일을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부끄러운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JTBC 단독 들어온 거 보면요. 네. 또 김용현 전 장관, 김용현 피의자도 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에게 넘기고 네. 김용현은 또 부하에게 떠넘기고 뭐 이런 일들이 네.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 같은데요. 네, 예.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김용현 피의자 쪽에서 소위 말하는 그 국회의원들 밖으로 빼내라라고 지시했다는 문제, 예. 이건 이제 심각한 어떤 불법적인 명령이 되는데 국회 투입 당시 했다는 이 발언을 부인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미 밝혔었던 그 증언에 대해서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와전한 것이다. 나는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사람을 빼낼 수 있으면 빼내라. 그러니까 사람을 빼낼 수 있으면 빼내라라고 했는데 그 말을 와전한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칠 수가 있으니까 사람을 빼낼 수 있으면 빼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앞뒤가 바뀐 말이죠. 예. 애초에 군인들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지 않으면 사람이 다칠 일도 발생을 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빼내려고 하면 군인을 빼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안에는 국회 보좌진도 못 들어가거든요. 예. 국회의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국회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의 문을 깨고 들어가서 빼내라. 그게 지칭을 사람으로 했든 국회의원으로 했든 본질은 같습니다. 달라지지 거기 않는데. 빼낼 사람이 사실 국회의원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은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 얘기인 것이고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부하한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전시켰다 이거 아닙니까? 자기의 본 의도랑 달리. 네. 근데 예. 이제 본 의도도 굳이 따지자면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이제 예. 말씀을 좀 드린 것이죠. 근데 어떤 이분들 이렇게 부인하거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하는 걸 하나하나 반박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네. 앞뒤가 안 맞거나 혹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어서요. 아마 재판관들도 예. 뭐 보통의 상식적 시민들과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예, 한 10초 남았는데 권영세 끝낼까요 여기서? 예, 시간이. 네, 다 강경 됐습니다. 우파 들과 거리두기 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참 끝까지 오른쪽으로 달려가는군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